그래서 제가 이상민 장관 취임 100일이 되는 평가를 좀 대신해서 그동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장관님 관련 주요 사건 사고를 정리해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다. 경찰제도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국 신설 등 경찰 독립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권고안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관련 회의 자료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관련 자료를 모두 은폐하고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신 것인지 문자 그대로 밀실에서 경찰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12.12 쿠데타 발언입니다. 현직 총경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장관은 이를 두고 12.12 쿠데타를 거론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쿠데타라면 무력을 동원했다는 것인데 무력을 동원한 어떤 근거가 있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장관님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답변이셨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언론 보도를 보고 쿠데타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경솔한 발언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라고 한 허위 발언도 하셨습니다. 장관은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유권 해석했다는 거짓 답변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국가경찰위원장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 답변이고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법제처의 당시 해석은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 기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제처는 장관님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2019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자 이것을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는 등 아주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는데요. 얼마나 명분 없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짓 주장을 하시는지. 다섯째는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국 이래 최초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누가 봐도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 대통령은 이것을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행안부에 파견되었던 경무관의 경징계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사건을 무마하고 계십니다. 해당 경무관은 장관에게 인사안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장관은 경무관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섯 번째,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김순호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경찰국장으로 동료를 밀고 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당사자를 임명한 것인데요. 장관이 경찰국장에 내무부 치안보건본부가 만들어낸 역사적 치부를 재등장시킴으로써 경찰을 정권 수호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오만하고 위험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는 공공기록물을 파기하는 불법적 행동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폐륜적 행위를 일삼는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부사장을 초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사문서 위조 공범까지 초청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행안부가 초청 명단을 임의로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명단도 지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담당하는 행안부에서 장관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이것이 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난대비과와 같은 본업에 무관심하고 무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인지 경찰부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점입니다.
경찰장에게만 메모리 돼서 정작 수해 등 재난재해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 강남 등은 홍수로 인명사고 재산 피해가 속출했고 대통령은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하고 고립되었습니다. 행안부의 사전 대비 현장 등이 모두 미흡했던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 취임 100여일 만에 온 나라가 떠들썩할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요. 민생을 돌보지 않고 경찰 장악과 윤석열 정권은 수혜만 목음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을 보고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장, 보위부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전직한 데에는 이상민 장관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 신설, 재난대응 미흡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하려면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무리한 경찰 장악 시도 그리고 재난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천준호 의원이 말씀하신 1부터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